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어제 BBS 라디오에서 합당하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하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한 게 파장이 좀 커지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대변인실 공지 통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엄중 경고 조치한다. 뭐 이런 공지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위원 한 명과 텔레그램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뉴시스가 이제 포착을 했는데 국무위원이 이 황 의원 발언에 대한 대변인식 공지를 공유를 하면서 미략? 하고 물음표하고 타격 소재, 미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이렇게 메시지 보내니까 이제 대화창에 네 일단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장면이 찍힌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민주당 내부 반대가 굉장히 거세게 표출이 되고 있고 그게 단지 이제 당원들 차원에서 반대가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그 3프로 TV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도 원론적으로 뭐 민주세력 대통합해야 되지만 시기 방식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그렇게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뭐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이현주 최고위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탄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황운하 의원의 그 얘기는 실책이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거센 데다가 사실 작은 당의 입장에서 뭐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이고 또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치를 만한 그 내적 자원이 충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민주당이 아쉬워서 손을 막 내미는 상황이라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서두를 거 없이 이런저런 이제 조건들이나 또 이런저런 그 조국혁신당의 원칙들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조국혁신당은 당세가 더 위축되고 힘이 더 빠질 수가 있고 그때는 진짜 흡수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저런 제안이 먼저 왔을 때. 근데 뭘 자꾸 내세우는 듯한 이제 의원 개인의 돌출 발언이 나오면 마치 저게 조국혁신당 전체의 속내 아니냐. 근데 이런 빌미를 민주당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트집 잡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입장도 내고 조국 대표도 강하게 경고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저거를 빌미, 꼬투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자가 오가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파열음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도 뭐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 예상 못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출구를 당원 총투표에 붙이는 걸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원 총투표에 붙이면 통과됩니다. 당원 총투표라는 그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제 정치 고관여층 당원들은 뭐 이러저러한 이 제안의 그 배경에 있는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서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하지만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당이 커지고 지방선거도 안정적으로 치러서 압도적인 승리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청래 대표는 그걸 읽고 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에 전념을 함께 여당도 해야 될 때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흩어지고 당대표가 마치 독자적인 정치 실험을 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게다가 조국 그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이를테면 조국의 강이라고 부르는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이 논란 반론도 있고 또 조국 그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총화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실패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을 저 안으로 지금 불러들이는 게 여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을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엔 차기 권력 구도를 다시 짜는 거고 뭐 권력의 중심 이동을 기하는 거고 그래서 김어준 씨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설사 통합이 되더라도 이 차기를 둘러싼 경쟁이 조기에 점화된다는 건 대통령으로서는 원치 않는 레임덕이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다양한 그 논란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5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20%대에서 거의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0%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 야쪽 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말 그 배부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는 언젠가는 합칠 거라는 예상들을 하는데 이거를 왜 지방선거전에 해가지고 서로 이게 신경전이죠. 결국은 대통령도 내가 넘버원인데 이런 식으로 내 등 뒤에서 하는 거 좀 불쾌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국세청장한테 화내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서 좀 엄청 화가 났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그 뭐랄까 과거에 그 뭡니까 미국 문화원 그런 어떤 도발적인 그런 그 행태가 있는 것 같아요. DNA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배우의 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무튼 이것이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저는 그건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는 하나 내부에서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는 그만큼 여유롭다라는 것이죠. 뭘 해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질벌되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뭐 그런 식의 심리가 발동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도 건드리고 대통령 측근들도 거기에 따라서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서 요번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뭐 또 지방선거에서 조국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 와중에 황운하라는 사람이 자기 당대표도 한번 띄워줘 보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정말 개인 의견으로 한마디 던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이네요. 참고로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률이 60%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40%가 반대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찬성이 48%로 많았는데 다만 반대 30, 무응답 22%도 적지가 않았고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에서 42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그 좋지 않게 부정이 40, 그냥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좋게 네. 본다가 28, 모름이 32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합치겠지 싶었는데 그게 총선전일 줄 알았는데 지선을 두고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시점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강북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에 정치 메시지 자제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조건과 공동대표가 거론되는 거, 민주당 당명친 사용 불가, 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저게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 황운하 의원이 개인적으로 좀 오버한 거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그런 걸 요구할 상황이 지금 못 됩니다. 그런 걸 자칫 잘못 요구했다가는 이 합당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그보다는 좀 더 명분 있는 얘기.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웠던 뭐 사회권 선진국이라든지 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훨씬 더 원론적인 그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걸 수용되는 거에 더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나 지분 나누는 거는 자칫 이게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대의나 이런 거를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깨지게 되면 그 정치적 후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합당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투표의 결과가 뭐 7대 3 정도 나온다면은 반대 30이 있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찬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잘 봉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6대 4 혹은 5.5대 4.5 이렇게 나오면 통합이 돼도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제 정치력의 문제입니다. 정청래 대표나 이 통합을 추진하는 그리고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의. 근데 아직까지는 이를테면
그런 친명 그 강성 지지층이랄까요? 거기를 설득을 못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이나 혹은 계파 간의 그 이해관계나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이 되신 분인데 김민석 총리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김민석 총리도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총리지만 현직 의원이시기도 해요. 당 문제에 대해서 아예 뭐 얘기 못할 건 아닌데 웬만하면 그래도 정치적으로 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전격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도발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처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나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적지 않게 이 상황이 좀 당혹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불쾌감까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읽혀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도 다 그거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바고 다만 이번 제안 시점 방식에 대해 상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상황을 좀 부드럽게 관리하려는 그 우상호 전 정무수석 특유의 이제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 상당한 지금 내적 파열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이 상황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여권의 균열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뭐 7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일단 던져놨지만 이런저런 고심들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다음 달 5일에 당대표 시절에 함께했던 원내대표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 이제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를 놓고도 좀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걸 가지고도 좀 해석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인천시장 출마가 지선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단순한 친목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표 시절에도 자기가 원하는 최고위원 후보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같이 뭐 그 SNS를 한다든지 심지어 그 박찬대 의원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기념 우표를 만드는데 그 영부인 외에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박찬대 의원의 모습이었나?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지금 얼마나 박찬대가 아쉽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이것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얼마나 참 나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장 뭐 출마가 유력하다 그러면은 이런 그 한마디로 이런 오케이전을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거 많이 해요. 예를 든다면은 서울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도 딱 집어가지고 지금 다른 의원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그러면 다들 그냥 정원호가 되는 걸로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아니더라 하더라도 인식하는 게 뭐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인식의 영역이라고.